이 대부분의 지구 사람들은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식 능력이 있는 현실을 보고 그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닌데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걸 보고 저기 무엇인지 알 수 있느냐? 봤던 것은 아는데 안 본 건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은 육체의 오관을 통해서 들어온 내용을 과거에 알던 것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과거에 알던 것이 아니면 지금 무엇을 보거나 들어도 이게 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에 있을 때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 봐왔던 거기 때문에 뭔지 알아요. 근데 외국에 가보세요. 그것도 생판 우리랑 다른 외국에 가면은 거기 있는 것이 이게 뭐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과거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안다는 건 전부 다 현재를 아는 게 아니라 과거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예를 들면 갓난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들어본 사람은 그와 똑같은 소리를 들으면 무조건 갓난 아기라고 인식을 합니다. 애가 운다 이거예요. 보진 않고 그 소리만 들으면. 그러나 사실 가보면 아기 울음소리가 아니고 고양이 울음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고양이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기 울음소리라고 단정 짓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거에 아는 것을 통해 현재를 인식하는 기능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자의식. 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고양이 울음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들어보기 조금 쉬운 건 아닌데 들어보면 우리 사람 애기 우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아는 걸 통해서 뭐다 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의식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것도 바로 자의식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이. 때문에 과거에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나 또 단어가 나오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재미없다고 듣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위를 가릴 수 있는 특별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의식처럼 생각을 통해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느낌을 통해서 직접 알고 이렇게 알게 된 사실을 반드시 확인을 하여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의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진위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자의식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생각을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저 38선 근처에 이북의 어느 병사가 남한 군대가 있는 곳을 관찰하다가 새로운 막사를 보고 상관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관은 저녁 때 그 막사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우리 남쪽에 있다는 그 새로 생긴 그 막사는 연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관은 부하한테 저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위장 막사라고 하며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다. 야, 인마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잖아, 인마.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리고 야단을 맞은 거예요, 그 병사가. 근데 사실은 진짜 막사입니다. 이북은 아직까지 밥을 지어 먹을 때 이 장작불로 밥을 지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북 막사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연기가 있는 거예요.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 막사는 연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관은 전기밥솥으로 밥을 해먹고 또 가스불로 식사를 준비하는 남한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관의 인식 능력은 사람이 살고 있는 막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 다 이런 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뭐가 어떻다 하는 것은 전부 다 과거 얘기지 현재를 알지 못해요. 예. 그러나 대부분이 다 그렇다 그래서 전부 다 그런 건 또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이와 같은 인간의 인식 능력은 잘 모르고 세상을 밝히는 가장 정확한 학문은 과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과학은 뭐 전부 다 앞뒤다 따져서 하는 게 과학은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과학을 하는 사람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과학도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도 결코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무식한 사람들은 과학이면 전부 다 100%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 이 한반도,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과학보다 차라리 실학이 우세했었습니다. 실학. 여러분들 지금 실학이라고 내가 말하면 이게 뭔지 지금 이해해요? 이해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딘가 똑똑하면서도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조금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잘못 다 뺏겨요. 네. 실학은 도를 기본으로 하여 실생활에 유익한 것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도를 통해서 인지하여 장이라는 건 간장, 된장 말하는 겁니다. 이 장을 담그고 또 김치를 담그며 또 세균을 멸하고 오랜 시간 동안 담아놓은 밥이 식지 않으며 또 독을 가려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사용하고 방 전체가 따뜻하도록 온도를 만드는 등 사실 우리나라 문명은 지구에서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조금 아까 말한 세균을 멸하고 오랜 시간 동안 담아놓아도 밥이 식지 않으며 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낼 수 있는 그릇, 그 그릇은 방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우리 한반도 안의 문명은 정말 세계 최고급이었어요. 김치 같은 것도 다 발효식품이에요, 우리는. 배, 타고 다니는 배 또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게 방어하고 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거북선을 만들어 획기적인 승리도 하였습니다. 거북선 같은 배 없어요. 그건 외부 사람이 들어오지 못해요. 들어오면 밑에서 칼로 찔러가지고 전부 다 저기 하고 불도 뿜지, 활 쏘지. 그런 배를 요즘 배 빼놓고는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문명을 전수받았던, 일본도 옛날에는 우리한테 주로 문명을 전수받았어요. 전수받았던 일본이 또다시 쳐들어와서, 이거 원래 지금 나라가 좀 바보 같은 나라라 내내 뺏겨요. 지금도 사실 조금 위태했는지도 몰라요. 내내 우리는 뺏기는 뭐가 있어요. 그저 막 퍼져요, 나는. 전수받던 일본이 또다시 쳐들어와서 36년간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의 문명을 전부 말살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에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문명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라고 해서 결코 적대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본을 배워야 돼요. 왜냐면 일본 물건은 완벽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껍데기만 비슷하고 속이 전부 다 일본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한국은 조금만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예를 들면 식당 같은 것도 맨 처음엔 맛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요. 그 좀 몰려가면 이제 배부른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물 타요. 또 아니면은 재료 아낀다 그러면서 먹으면은 몸에 이상이 오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으면 배 아파요. 먹으면. 음식인지 독약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걸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물건도 일본은 완벽해요. 그렇게 일본이 완벽할 수 있는 건 옛날에 우리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36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그런 문명을 전부 다 말살시켜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말살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오늘날에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문명을 통해서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이 또 물러나면서 현대 서양 문명이 들어와 오늘날의 우리는 그와 같은 실학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실 36년 동안 일본의 말살 정책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그와 같은 실학이 면면이 이어져 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학을 다시 되살려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이야 어찌 되었든 하는 적당주의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해서는 먹어서는 안 될 것도 집어넣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다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걸 모르고. 이것은 어쩌면 일본의 식민지 시대 때 살아남기 위한 비겁한 수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적당주의를 청산하고 너를 위하고 나를 위하는 그런 완벽주의로 돌아서야겠습니다. 나는 25년 전에 일본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자동차는 이 새 차를 사면은 사용 설명서는 얇았습니다. 네. 그리고 AS 센터가 있는 아프터 서비스 그 목록은 이렇게 두꺼웠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AS 센터가 있었어요. AS 센터 많은 차가 좋은 차였어요. 네. 그리고 차 타자마자 망가지는 게 부지기수였어요. 어디가 안 되고 어디가 찐빠나고 이래가지고 고급차인데도. 그래서 차라는 건 다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다 차니까 기계니까 완벽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25년 전에 일본에 가니까 거기는 차가 AS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어떻게 AS가 없냐? 그럼 니네는 단 한 대도 고장이 안 나냐? 안 난대요. 그런 게 어떻게 있냐? 걔네들이 날 이상하게 보더라고. 이 사람이 진짜 깨달은 사람인가 싶은 눈초리를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리고 걔네들에는 새로 차를 사면은 AS에 관한 A자도 없고 S자도 없어요. 뭐 최근 고사하고. 그리고 설명서는 두꺼워요, 걔네들은. 칼라로다가 아주 소상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네. 내가 그때 어떤 아는 분한테 그분 차가 12년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이거 폐차시키라고. 이거 타다가 사람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 사람도 내 말 믿고 폐차시켰어요, 진짜. 15년간 타도 껐떡없는 차를 내 말 듣고서 12년 만에 폐차시켜버린 거예요. 예. 어쨌든 일본 차는 AS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차뿐만 아니에요. 예, 물론 전자제품 같은 건 좀 그런 게 있었지만 어쨌든 차가 그랬었습니다. 그런 것이 일본은 몸에 배어져 있어요. 완벽한 것이. 그래서 일본 제품은 완벽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지금 일본을 그걸 배워야 됩니다. 껍데기만 배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 서양의 과학과 우리의 실학이 다른 점은 과학은 추구하는 어느 한 면은 좋으나 반대로 그 이면에는 반드시 해로운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 좋아하면 안 돼요. 과학 제품은 좋은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편리한 점, 좋은 점이 있고 그 이면에는 반드시 여러분한테 해로운 것도 꼭 있습니다. 빠지는 법이 없어요. 그게 과학이에요. 예를 들면 아무리 편하고 좋은 전자제품이라도 그 이면에는 반드시 전자파나 아니면 또 다른 해로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실학은 해로운 점을 모두 보완하여 가장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자유기는 조금 무거운 것이 흠이라면 흠일 뿐 과학이 만들 수 없는, 전혀 해가 없는 완전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 방자유기 쓰다가 또 스테인리스가 나온 다음에 다 팔아버리고 안 하다가 요즘 다시 부자들은 방자유기 씁니다. 예. 특히 이 방자유기는 구리하고 주석을 합쳐서 만드는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결합될 수 없는 분자 구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학은 구리하고 주석을 합쳐서 방자유기를 못 만들어요, 과학은. 그런데 우리 조상은 옛날에 그걸 만들었어요. 예. 방법은 사유의 신을 통해서 만드는 겁니다. 도란 이렇게 먼저 해가 없어야 하며 또 얻고자 하는 이득을 모두 갖추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동양의 공부는 교육이 아닌 수련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서양의 공부는 분석하고 납득하는 인식 능력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과학은 언제나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 능력은 실수를 꼭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160년 전 서양에서는 산욕열이라고 해서 산욕열, 그러니까 아기 낳고 나서 산모가 열이 나는 거예요. 산욕열이라 해서 수많은 산모가 죽어간 적이 있습니다. 160년 전에. 이상하게 병원에서 아기를 낳으면 산모의 몸이 뜨거운 열로 펄펄 끓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집에서 낳거나 병원이 아닌 조산원에서 낳으면 오히려 죽지 않는데 좋은 병원일수록 모두 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불과 160년 전의 일입니다. 160년 전은 긴 게 아니에요. 예. 이순신 장군이 싸우던 시대는 몇 년 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벌써 600~700년 전부터 수술하다가 이런 식으로 죽은 적은 없어요, 우리는. 근데 서양은 160년 전만 해도 벌써 애 하나 낳으면 엄마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애 낳을 수 있겠어요? 또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서양 문명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36년 동안 지배받다가 서양 문명이 들어서 서양이 무슨 대단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하도 지배를 받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거의 노예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정말 더러운 인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서양 여자들이 향수 뿌리고 하이힐 신고 그 이상한 그 둥그런 치마 같은 거 입고 다니는 거 그걸 멋있게 보면 안 돼요. 그거 그냥 화장실이에요, 그게. 하이힐 그거 왜 나왔어요? 쭈그리고 앉아서 오줌 누고 그래봐요. 그 발에 튀기겠어요? 안 튀기겠어요? 오줌이. 그래서 오줌 튀지 말라고 그 높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앉아서 눕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길바닥에서. 그냥 거의 개나 비슷한 거예요. 짐승이에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오줌도 누구 그러면 찌린내 날 거 아니에요. 그게 더러우니까 거기다 또 향수 뿌리고 다닌 거예요. 그걸 뭐 멋있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았죠?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 향수 이런 거 막 좋다고 그러면서 그런 거 뿌릴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1840년 오스트리아 비넨은 이그나즈 제멜바이스라고 하는 내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저 사람이 제멜바이스입니다. 예. 에델바이스 아니에요. 예, 제멜바이스라고 하는 저 내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저 의사는 산욕열로 죽어가는 산모가 병원보다 차라리 조산원이나 집에서 아기를 낳으면 사망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그 원인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의사의 실수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의사들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네. 의사들도 과학자예요, 아니에요? 과학자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의사의 손에 묻은 세균이 산모에게 감염되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그보다 훨씬 앞선 몇백 년 전부터 호주냐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을 서양에서는 불과 160년 전에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러운 게 뭔지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더러운 인간들이에요.
이북의 꽃제비들도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손 씻을 거예요 아마. 160년 전에 서양 의사들은 솜씨 좋은 정원사, 정원사죠. 정원을 정리하는 사람. 정원사가 손에 흙이 묻는 것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정원사들은 자기 손에 흙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흙이 더럽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 이제 그 직업의식에 투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수술할 때 입는 앞치마가 더러울수록 실력 있는 의사라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 더러운 걸 입고서 폼 잡는 거예요. 깨끗한 거 입으면 싫어도예요 이게. 예. 때문에 의사들은 가운에 피가 묻어 있거나 또 손에 피가 묻는 것을 의사의 권위라고 생각하며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또 해부하고 그 더러운 손으로 산모의 아기를 받아냈던 것입니다. 제멜바이스는 이렇게 검시가 끝나고 시체를 보고서는 그 검시가 끝나고 또 영안실에서 분만실로 곧장 이동하는 의사들이 어떤 시기로든 시신으로부터 뭔가를 묻혀와서 손에다 묻혀와서 분만 중인 여성에게 옮기고 그로 인해 산모들이 사망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멜바이스가. 더불어 제멜바이스는 분만을 시술하는 의사들에게 시술 전에 염소 소켓으로 손을 씻게 하면, 염소 소켓을 일종의 소독을 하는 거죠. 씻게 하면 산용열의 사망 빈도가 처음보다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손을 씻으시오 하고 의사가 의사들한테 손을 씻어라, 손을 씻어라, 손 씻고 해라, 이거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비용도 별로 들지 않고 손을 씻는 것만으로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찾았는데도 제멜바이스의 이와 같은 생각은 칭찬을 받기보다 오히려 외면을 당해야 했습니다. 왜 외면했다고 생각해요? 네? 과거에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안다는 건 다 과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쳐주면 안 하잖아요. 죽어도 안 해요, 이 지구인간들은.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똑같은, 우리 별이 이게 훌륭한 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별에도 생명체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아직 몰라요. 인정을 안 해요. 인식을 안 해요. 왜 인정 안 해요? 옛날에 본 적이 없었어. 못 봤으니까. 예. 우리는 다 그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몰라. 왜 몰라? 본 적이 없었어. 그렇죠. 무식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당시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보이지 않는 손의 세균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균이 어디냐? 없다니까 이게 아니에요. 보이질 않으니까. 봤으면은 있다 할 텐데 못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그를 미쳤다고 하면서 정신병원에 가두고, 그 제멜바이스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미치지 않았는데 나 좀 내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거기 정신병원에 지키는 그 사람들이 두드려 패가지고 이번엔 2주일 만에 죽여버렸습니다. 예, 불쌍한 제멜바이스. 그냥 지 혼자만 그렇게 하고 살지. 인간들하고 이렇게 인간들 교화시키려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멜바이스는 손 씻으면은 사람 살릴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 발표해가지고 정신병원에 갇혀서 두드려 맞아 죽었어요. 자, 묵념하겠습니다. 같은 의사인데도 당시의 의사들은 제멜바이스의 새로운 발견을 인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그때 그 의사들처럼 새로운 것을 알려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물론 나는 각오하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안 받아들여요. 특히 공짜로 하는 걸 공짜로 주면 줄수록 안 받아들여요. 면역력이 강해지고 또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맨땅요법을 알려주면 그것을 더럽다고 하고, 발바닥이 땅에 묻으면 얼마나 더럽냐는 거예요. 그것도 보이나 봐, 그 더러운 게. 이때는 의사들도 못 봤는데 그게 또 보이나 봐. 더럽다고 하고, 또 원하는 것 모두를 이룰 수 있는 사이파워를 말해주면 긴가민가합니다. 예. 우리의 인식 능력은 듣고 또 들어
수십 년이 지나야 겨우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가짜를 구별 못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가짜를 계속 주입하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딘가 가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 누구? 장군님이에요. 아셨죠? 그런 나라도 있어요. 이 지구상에. 그리고 다 장군님이 하셨어. 거북선도 옛날에 일반인이 만들었다가 어떻게 해서 그게 장군님 저게 됐고, 다 삼국도 옛날에 백제신라 고구려에서 고구려가 통일해서 그게 장군님 쪽으로 돼 있고, 모든 건 전부 다 그 장군님으로 귀결해. 그래서 그 나라는 장군이 최고예요. 예. 대통령은 계급도 아니에요. 저거는 장군이 최고. 무당도 장군 모셔요. 예. 아시죠? 우리의 인식 능력은 듣고 또 들어서 수십 년이 지나야 겨우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맨땅요법이나 이 사이퍼가 이제 상식적으로 쓰려면 한 100년 후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이런 얘기하면, 야, 정말 그런 적도 다 있었냐? 이제 이럴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자,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의 인식 능력을 제멜바이스의 반사라고 합니다. 제멜바이스의 반사. 그러니까 반사했다 이거예요. 안 듣는다 이거예요. 너나 하세요 이러면서. 그런 걸 제멜바이스의 반사라고 합니다. 제멜바이스가 죽고 난 뒤 수십 년이 지나 의사들은 그가 옳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자라는 사람들도 이러니 안 과학자인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예. 그리하여 헝가리에 있는 부다페스트 의과대학은, 이 부다페스트 의과대학은 유럽에서 오래된 병원 중에 아마 제일 오래된 병원일 겁니다. 이제 그의 업적을 또 찬양해서 1969년, 얼마 안 됐어요. 1969년에 대학 이름을 제멜바이스 의과대학으로 바꿨고, 저기 바로 제멜바이스 의과대학입니다. 그리고 그의 업적은 우표나 돈 등의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제멜바이스는 몰라요, 저거. 자기가 이렇게 돈에 나왔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우표에 등장했다는 것도 몰라요. 그저 지금도 아프다고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 혼자 손 씻고 말걸. 괜히 손 씻으라 그랬다가 물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활동한 영국의 신경과학자 존 홀링스 잭슨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격언을 남겼습니다. 의학에서 잘못된 지식을 몰아내는 데는 50년이 걸리고 올바른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는 100년이 걸린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이파워나 이 맨땅요법, 그냥 양말 벗고 신발 벗고 그냥 땅만 밟으면 되는 거, 이거 하나 인식하는데 100년이 걸려요. 100년. 그저 기감이 없고 그렇게 그냥 사는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해요. 오히려 안 그러면 제멜바이스처럼 이렇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튀는 것도 안 좋아요, 사실. 모르고 사는 게 좋아요. 모르고 살다가 모르고 죽는 게 속편할지도 몰라요. 또 요즘은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이게 지금 잭슨이 말한 거예요. 몇 년만 지나면 여러분이 배운 것 중 절반은 틀렸다는 사실이 드러날 텐데 우리 교수들도 그 절반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식 능력이라는 건 이렇게 어리석은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우리 동양은 좀 나아요. 서양은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자의식은 있는 현실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는 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의식은. 그러나 도를 공부하면 영혼으로 그 실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없기 때문에, 생각을 없지만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위 여부를 가려낼 수가 있어요. 영혼은 무의식이라 생각은 할 수 없지만 지감을 통해서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위를 근거로 하여 사이파워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알기를 간절히 원하면 원하는 답이 그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사이파워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하는 건지 모른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의도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옛날에 노자는 뭐라 그랬어요? 사유의 신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담배는 우리 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또 이렇게 과학적으로 봤을 때 해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담배는 한 개 피만 피워도 여러분들 몸 안에 1조 개의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그러면 엄청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면 속이 답답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활성산소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활성산소가 많이 생긴다고 해서 꼭 죽어라라는 법은 없어요. 이게 이제 사유의 신이라는 거예요. 담배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활성산소가 그 사람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하루에 그 새마을 담배 같은 걸 하루에 날마다 한 갑씩 피던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는 94살이에요. 그런데 그 손자가 이 내 강의를 듣고 담배를 피우면 활성산소가 많다 그래서 94살 먹은 할아버지가 그냥 날마다 하루에 담배 한 갑씩 피게끔 그냥 놔두지. 그걸 할아버지 담배를 다 갖다 버리면서 담배를 피지 말라고 불살 불질러 버린 거예요. 부경막심한 놈입니다. 왜냐? 그 할아버지는 그래서 담배를 못 펴가지고 석 달 동안 시무룩하게 앉아있다가 석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차라리 폈으면은 100살에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손자가 담배 피지 말라 그래서 석 달 만에 돌아가신 적도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이 정신, 생각의, 사유의 신은 담배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상식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 할아버지는 오히려 가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들 사유의 신입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 신이에요. 신으로 따진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우주는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아셨죠? 이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지만 이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자의식은 있는 현실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는 결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를 공부하면 영혼으로 그 실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영혼은 무의식이라 생각은 할 수 없지만 지감을 통해서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위를 근거로 하여 사이파워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면 원하는 답이 그를 찾아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내용을 노자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도덕경 10번째 강의입니다. 신언불미, 미언불신. 진실된 말은 아름답게 꾸미지 않고 아름답게 꾸민 말은 진실이 아니다. 이 사기꾼들은 가문이설로 사람을 현혹시키지 마. 좋다 그러면서 이거 하면 뭐 다 난다 그러면서 안 나면 미안할 정도로 가문이설을 해요. 그와 같은 달콤한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실된 사람은 그와 같은 달콤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왜냐? 이 달콤한 말이라는 건 자의식이 꾸며내는 거예요. 영혼은 그렇게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미사오고 가문, 이설 이렇게 사람을 현혹시키는 말은 모두 자의식이 꾸며낸 말입니다. 영혼은 있는 그대로 진실할 뿐 화려한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자불변, 변자불선. 착한 사람은 말이 없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참다운 사람이 아니다. 진솔한 사람은 꾸며서 말하지 않고 잘 꾸며대는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진실되고 착한 사람은 영혼으로 응할 뿐 말이 없고 말이 많고 이것저것 꾸며대는 사람은 진솔한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자의식이 꾸며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데 휘말려 들어가질 않아요. 같은 자의식이니까 휘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지자부박, 박자부지. 아는 사람은 박식하지 못하고 박식한 사람은 알지 못한다. 진짜 아는 사람은 확실하게 알 뿐 많은 것을 알지 못하며, 두루두루 많이 아는 사람은 분명하게 한 가지를 알지 못한다. 이 영혼이라는 것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통해서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은 그 우물을 확실하게 알지만, 이것저것 자의식이 두루 아는 사람은 영혼이 한 우물을 파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의식이 두루 아는 사람은 영혼이 한 우물을 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저것을 다 아는 척하면서 얘기해요. 근데 그 실제적으로 깊이에 들어가면 깊이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깊이 있는 사람은 한 가지만 확실하게 알지 이것저것을 다 알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인 부적, 기이위인, 기유유. 성인은 쌓아두는 일이 없이 남을 위함으로 더욱 있게 되고, 성인은 자기 욕심이 없이 자기 욕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만의 것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쌓아두지 않으며 또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베품으로써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이 성인이 뭘 아는 것은 이 욕심을 통해서 안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안 게 아니에요. 우주가 하나가 돼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을 쌓아둘 필요도 없어요. 또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진리를 베풀기 때문에 베풀 것이 더욱 많아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 사람만 하려고 하는데 정말 나중에 보니까 저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저기에 맞게 해요. 또 저 사람은 또 조금 더 다른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거기에 맞게 해요. 이렇게 해서 성인은 아는 것이 더욱 베풀 것이 많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여인, 기유다. 사람들을 위해 모두 다 주지만 그럴수록 더욱 많아지게 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 모두 다 주면 줄수록 줄 것은 더욱 많아지게 된다. 이렇게 남에게 베푸는 사람은 베풀면 베풀수록 베풀 것이 더욱 많아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에 따라서는 틈틈이 남을 도와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은 또 우주가 그 사람을 도와줘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자기 거를 70% 이상 다 내줘버리면 나중에 우주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당장 살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했듯이 황금률 중에서 30% 내에서는 남을 도와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한 행동은 꼭 여러분들이 다 받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저 사람한테 욕을 해보세요. 모르는 사람한테. 그럼 저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욕한 거랑 똑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천지도 이 불해 하늘의 돈은 이롭기만 할 뿐 해롭지 않고, 이런 겁니다. 도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늘의 돈은 이롭기만 할 뿐 해롭지 않고, 인간의 과학은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하지만 하늘의 돈은 이롭기만 할 뿐 해로움이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우주의 차원에서 세상을 베풀면 우주의 돈은 모두에게 이롭기만 할 뿐 해로움이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자연으로부터 흡수하는 음전자는 우리 몸에 유익하지만 전자제품이 발생하는 음전자는 이로움과 해로움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맨땅요법을 하는 이유도 땅으로부터 음전자를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땅으로부터 음전자가 들어오면은 많이 들어온 음식을 우리는 항산화 식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그렇게 직접 받으면은 직접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자연적으로 있는 음전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땅 안에 있는 것 아니면은 폭포에서 떨어지는 음이온입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우리나라도 음이온에 시트를 쳤어요. 그래서 모든 전자제품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전자제품 보면 음이온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전자제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은 이롭고 반은 해롭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은 사용을 안 합니다. 옛날에는 다 좋은지 알고
내 차에는 43개의 음이온 장치가 되어 있었으며 또 저 산꼭대기에 음이온이 많은 별장에도 나는 그 당시에 음이온 기계를 설치했었어요. 지금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추럴만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도예요. 도는 우주, 자연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인 지도, 위부쟁. 성인의 도는 하는 일이 있더라도 다투지 않는다. 그렇듯이 성인의 도는 무엇을 하더라도 싸우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완전 무결하게 해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인의 도는 우주처럼 무엇을 하더라도 서로 다투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주처럼 완전 무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게 직지인심, 그 사람에 맞게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자의식이라는 생각이 아닌 영혼이라는 실체를 통해서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 없이 마음을 내어 쓰는 것, 그 쓰는 마음이 곧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후의 사람들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운전대에 앉아 악셀레타를 밟으며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은 것을 생각하면 차가 저절로 알아서 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내 얘기를 황당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런 세계를 맞이할 수도 있고 여러분 다음번 세대는 다 이런 식으로 살게 됩니다. 또 지금은 총 쏠 때도 사격을 방아쇠를 당겨서 사격하지만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해서 방아쇠를 쏴서 당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생각한 목표에 저절로 날아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도 남들과 싸워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파워를 통해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되면 이제 범죄가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이처럼 생각만으로 창조하는 문명을 파동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그들과 같이 이와 같은 능력을 사용한다면, 이 100년 후의 사람들과 같은 능력을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한다면 미래의 후손들은 여러분을 선구자라고 칭송할 것입니다. 뭐 선구자가 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선구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모두 다 같이 사이파워를 통해서 선각자가 되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